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에이서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위프트 14 AI 노트북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코파일럿 플러스 PC인데요. 특이점을 꼽자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OLED 디스플레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미쳤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트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이서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노트북부터 데스크탑, 태블릿, 서버, 저장 장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IT 브랜드인데요. 한국에서는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노트북, 흔히 말하는 울트라북을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서 스위프트 14 AI 노트북은 14형, 16형 두 모델로 출시가 됐고 컬러는 스팀블루 단일 컬러예요.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이 14형이고 정가는 115만 원 정도인데 할인 혜택을 전부 받으면 9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전작 대비 성능이 많이 좋아진 만큼 탑재가 된 노트북들이 가격대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90만 원대다? 이건 가성비 괜찮은 데가 아니라 진짜 끝판왕인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최저가도 검색을 해봤는데 최저가인 건 당연하고 다른 제품들이랑 가격 차이 보이시죠? 세부적인 기능이나 옵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프로세서가 같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게 최고 아닌가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에이서 AI 로고를 제외하고 패턴이나 LED 같은 디자인 요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딱 떨어지면서 깔끔한데요. 이 표현이 딱일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일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컬러는 처음에 봤을 땐 좀 칙칙한가 싶긴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푸른빛이 살짝 도는 게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특이한 건 상단에는 카메라 모듈과 센서를 내장하는 역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는데요.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호입니다. 한 손으로 열기 편하거든요. 소재는 경량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1.26kg이고 두께는 15.9mm예요. 무게랑 두께는 울트라북 중에서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0도까지 개방이 가능한 리프트 힌지가 적용이 돼서 열었을 때 키보드가 살짝 들어 올려지는데요. 이건 타이핑하기 편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발열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는 일반 노트북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코파일럿 버튼과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된 전원 버튼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 버튼도 따로 있습니다. 널찍한 트랙패드는 AI 기능을 사용하면 LED가 들어오는데요. 위치도 그렇고 로고가 뭔가 있어 보여서 뭐가 더 있겠지 싶었는데 그냥 불만 들어옵니다. 차라리 요거가 빠지고 가격이 조금 낮춰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디자인은 뭐 워낙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만족스럽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좀 뽑자면 무슨 마트도 아니고 굳이 트랙패드 양쪽에 스티커를 왕창 붙였어야 했나 싶긴 해요.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안 뗀 거고 촬영 끝나면 바로 뗄 거예요. 포트 구성도 좀 보여드리면 오른쪽에는 USB 3.2 Gen1 Type-A 포트, 이어폰 잭이 있고 왼쪽에는 HDMI 2.1, USB 3.2 Gen1 Type-A 포트, 썬더볼트 4 USB Type-C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무난한 편인데 제 기준 살짝 아쉬운 점을 뽑자면 SD카드 슬롯이 없다는 거? 이제 성능 얘기를 좀 해볼게요.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226V, 내장 그래픽은 전세대 대비 2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인텔 아크 130V 그래픽, NPU는 최대 40탑스까지 지원하는 인텔 AI 부스트, SSD는 512GB, 램은 16GB가 탑재됐는데요. 가격 생각하면 스펙 자체는 괜찮은 편이고 참고로 추가 슬롯이 없어서 SSD랑 램 추가는 불가능해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작인 메테오 레이크 시리즈 대비 루나 레이크 시리즈로 싱글 코어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배터리 효율성이 올라간 거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먼저 시네벤치부터 돌려봤는데요. 시네벤치 RE3에서는 싱글코어는 평균 1700점대, 멀티코어는 만점대가 나왔고 시네벤치 2024에서는 싱글코어는 평균 100점대 초반, 멀티코어는 500점대 중후반이 나왔어요. 점수만 봐서는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웬만한 문서 작업이나 일러스트, 포토샵 작업은 충분히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업무용 노트북으로 추천드리는 만큼 실사용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크로스마크 테스트랑 긱벤치 AI 테스트도 돌려봤는데요. 종합 점수는 1598점, 업무 처리와 관련 있는 생산성 점수는 1513점이 나왔고 편집, 인코딩과 관련 있는 창의력 점수는 1778점, 실행 속도와 관련 있는 반응성 점수는 1366점이 나왔고 긱벤치 AI 테스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업무용이라 생각했을 때 두 테스트 결과값이 준수하게 나온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종합 7,568점, 그래픽 8,232점이 나왔고 타임 스파이에서는 종합 3,740점, 그래픽 3,482점이 나왔는데요. 전작 대비 약 2배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수치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특이했던 건 보통 가성비 제품들을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리면 발열이 심하거든요. 생각보다 발열이 없어서 신기했습니다. 업무용 포지션 제품이긴 하지만 게임이 돌아가면 또 좋잖아요. 사양을 많이 타지 않는 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옵션으로 충분히 잘 돌아갔고 오버워치 2는 낮은 옵션에서 돌아가긴 했는데 조금 버거워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는 전력 효율성 개선에 포커싱을 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배터리에서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65W이고 비디오 재생 시 최대 29시간, 웹서핑 시 최대 23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눈으로 봐야 믿는 성격이잖아요. 배터리 74%, 균형 모드, 최대 밝기, 사운드는 20%로 4K 영상을 쭉 한번 틀어봤는데요. 보이시죠? 약 6시간 정도 재생을 했는데 배터리가 16% 정도 남았어요. 4K 영상도 이 정도니까 업무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배터리가 오히려 넉넉한 게 아니라 과하죠.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건 핸드폰 충전기로도 쓰기 충분해서 굳이 충전기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외부 미팅이나 출장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기존 FHD에서 더 넓어진 WUX-GA의 해상도 16:10 화면비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요. DCI-P3 100%, 최대 밝기 400니트, 최대 주사율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무래도 OLED라서 색 표현이나 명암 표현 같이 기본적인 화질은 만족스러웠고 화면 밝기가 많이 밝은 편이 아니지만 저는 적당하니 괜찮다 싶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60Hz 주사율은 그렇다 쳐도 반사 방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건 좀 아쉽더라고요. 실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야외에서 쓸 때는 솔직히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반사 코팅 사서 붙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혹시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반사 코팅 필름 사서 붙이세요. 디스플레이는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하다? 아 그리고 여러분 가격 까먹으신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애교죠.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코파일럿 전용 키를 통해서 자료 수집부터 문서 작성, 번역, 이미지 생성 같은 AI 기능들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코크리에이터, 리콜, 라이브, 캡션 같은 기능들은 윈도우 추가 업데이트가 된 다음 쓸 수 있으니까 혹시나 코파일럿 플러스 PC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 기능이 왜 없지?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1440p 카메라와 AI 노이즈 감소 기능이 있는 퓨리파이드 보이스가 탑재됐는데요. 저는 온라인 미팅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카메라 화질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마이크가 3개라 음질이 좋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말하는 게 잘 전달돼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노트북 설정이나 AI 기능들은 전용 소프트웨어인 에이서 센스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독성도 좋고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했고 앱센터에 에이서 별도 AI 기능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AI 기능들 중에 이건 꼭 한번 써보세요 하고 싶은 건 다양한 효과와 템플릿, 스탬프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에이서 라이브 2.0인데요. 특히 배경 제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실 우리가 노트북을 살 때 고민하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 그리고 성능. 제품을 써보면서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아 그래 이게 가성비지 였는데요. 물론 빛반사가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노트북이 90만 원대다? 안 살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